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김재원의 명상점 운명론 16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의 그림자 그리고 이혼 뒤에 남는 허무함,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은 남았지만 인연은 떠났다.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잊지 못할 추억 하나쯤 품고 살아간다. 어떤 추억은 세월과 함께 희미해지지만 어떤 추억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다. 그러나 지나간 사랑을 다시 붙잡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 여사님의 사주는 45세 되던 해에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상담실을 찾아왔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부부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함께 살지만 마음은 멀어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의 사주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갑오년, 기사월, 을축일, 신사시,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는 부인이 찾아와서 감정을 의뢰했는데, 즉 무엇을 의뢰했느냐 하면 45세 무인년 갑자월에 방문하여 남편과의 감정, 즉 부부간에 서로 마음이 잘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담을 했던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우리가 왜 부부간에 그런 갈등을 겪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역학을 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또 지금 철학관을 하고 또 손님을 맞이해서 상담을 한다고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사주를 보고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주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건은, 첫째 조건은 뭐냐?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로 사오화가 있다 이거죠. 화오화. 그 다음에 시시에 또 사가 또 하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상관이다 이거죠. 요 오는 식신이지만 상관이 많으니까 식신이 상관으로 식다변상의 원리에 의해서 상관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다 상관으로 봐야 된다. 상관은 바로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상할 상자를 쓰죠. 그 다음에 관, 벼슬관자. 관은 바로 이걸 남편을 얘기하죠. 남편.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 하면 남편을 이겨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개 이런 사람들이 어떠냐 하면 남편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자기 마음대로 주물르려고 그래요. 그런데 남자들이라는 특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남자잖아요. 그런데 부인의 말에 춤을 추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꼭두각시 노름을 하기 싫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도 남자 나름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을목의 진짜 남편은 누굴까요? 두 번째, 을목일주잖아요. 그러면 사중의 경금이죠. 사중에 있는 경금. 경금이니까 4월에 경금인데 장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도 사에 비록 화급금을 당하고 있지만 화의 고향에 가서 장생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보통 사람은 넘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도 할 말 하고 자기 주장할 거 다 하고,
그러는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태왕하면, 첫째 번에 상관이 태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주를 보는 방법에 바로 신살육신 간명결이라는 것을 내가 누차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게 되면 여기에 사주를 보는 방법이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해설을 해야 되는 방법이 나와요. 바로 이 격국농신 뭐 이런 거는요, 결론적으로는 사주의 흐름을 판단하는 것이고, 세부적인 것을 판단하는 것은 바로 신살육신 간명결이다. 그래서 사주첩경, 위석영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주첩경 2권 3권이 사실은 사주첩경 6권 중에서 최고의 텍스트다. 그래서 항상 사주첩경 중에서 신살육신 간명결, 이거를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이 한 100여 개가 되거든요. 100여 개 항목이 되는데 이 항목에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상관이 이렇게 태왕하니까 상관 태왕하면 상부가해다. 상관 태왕하면 상관이 태왕하면 상부 가해다. 즉 상관태왕 상부가해라는 것을 오늘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자 사주에 상관이 태왕하면 남편을 잃을 수도 있구나. 아니면 남편과 헤어질 수도 있구나. 생리사별이라고 그러죠. 생리사별할 수 있는 요소가 많겠구나. 그러니까 여자들이 원래 말이 많잖아요. 부인들은 원래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도연명이 시가 하나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이 얼마나 무섭고 사나운지 강동사자후라고 그래요. 부인이 말 한마디만 하면 강동의 사자들이 울음소리를 막 내서 온 짐승들이 다 떠는 그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부인의 말은 강동사자후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 말이 많은 거죠. 이렇게 상관이 강하면 여자들이 말이 많아요. 그리고 온 동네 일을 다 간섭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결혼을 해로하기가 어려운 사주다. 자, 을미는 사중에 경금이 장생이라 남편도 또 대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또 뭘까요? 세 번째는 사에 보면 갑오는 바로 갑오손중이 바로 뭐냐면 진사가 공망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공망이잖아요. 이게 공망 표시예요. 공망이다 이거죠. 공망. 사주에 공망이 많으면, 공망이 이렇게 두 개나 되면, 지금 여기 관이 들어있는데 관이 공망됐잖아요. 여기도 관이 공망됐잖아요. 이 여자는 처음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모들이 적극 반대해요. 그래서 이거를 결혼을 못하고 여기 이 남자를 택한 거예요. 이 남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 여자는 옛날 헤어진 애인, 어렸을 때 사랑했던 남자, 그 남자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 살지만 부부간에 둘이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자고 살고 있지만 이 여자 생각은 어떠냐? 세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항상 남편을 먼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먼저 연애할 때는 누구나 연애할 때는 남자들이 잘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남자는 진짜 참 잘했는데 지금 이 남자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불평, 불만이 쌓이는 거죠. 삼심이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삼심. 세 사람의 마음이 이의. 두 사람이 맞고 세 사람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잃어버린 사랑이 더 깊은 거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시에 가서 공망이 있게 되면 이렇게 시상공망, 공망에 대해서 보면은요, 시상공망. 시에 가서 공망이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하고는 결혼을 못하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의 공망이 됐잖아요. 시상공망. 시에 가서 공망이 있게 되면 바로 독수공방이에요. 독수공방. 독수공방. 홀로 빈 방을 지킨다. 시에 공망이 있으면 바로 독수공방 팔자다. 그래서 이제 넌지시 물어봤어요. 넌지시 물어보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부인은 평소 부부간에 서로 예의를 지키며, 왜? 이게 불이니까요. 불은 바로 예의를 상징하잖아요. 예의를 지키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삼심이의니까 엉뚱한 생각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헤어진 전 애인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속으로는 오래전부터 냉전 상태가 아닙니까? 왜? 독소공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것도 요령껏 물어봐야 돼요. 요령껏. 직설적으로 물어보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제대로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죠? 사실인 건데도 아니라고 그래요. 부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더니 부인이 얼굴 표정이 싹 바뀌면서 우리는 각방 쓴 지 오래됐어요. 이제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 각방 쓴 지 오래됐다잖아요. 이제는 정없이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하는지 사실은 알고 싶어서 왔어요.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의 대화가 끊어진 부부, 이것이 당시 두 사람의 현실이었다 이거죠. 자, 그러면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되는가? 그러니까 이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잖아요. 약 80억인데 80억 가운데에서 딱 한 명을 만나는 거예요. 한 명을 만나서 부부로 인연을 맺어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같이 살다가 이제 죽는 건 딸로 시기가 다르니까 죽는 시기는 다르니까 죽는 거는 다르게 죽지만 죽어서도 어떻게 해요? 무덤에 또 같이 묻혀요. 그래서 영원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인연이 굉장히 질긴 인연이에요. 우리 부부도 지금 같이 이제 올해로 54년 살았어요. 왜? 우리 아들이 54세니까. 54년을 살고 죽어서도 들어갈 무덤 자리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같이 들어가려는지 어떨려는지는 몰라요. 그거는 내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후손들이 아마 그걸 따를 거야,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 효자니까. 그래도 나는 부모한테 효도를 못했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효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따라서 그대로 할 거라고요. 그러면 또 죽어서도 같이 사는 거예요. 죽어서도 한 무덤에 같이 묻혀서. 지금 내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산소자리가 없어가지고 사실은 땅은 많았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종손이라 여기 한쪽 팔아먹고 또 이거 다 쓰고 나면 이쪽 팔아먹고 뭐 사기당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막 물려주신 재산이 많았는데 그거 다 사기당해갖고 다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고온천에다가 산을 사가지고 5,000평을 우리 종중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0대조까지 다 산소를 모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밑에다가 물이 들어가면 묻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인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부의 인연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적천수에 아주 정확한 해설이 나오거든요. 적천수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부처인연 숙세래다. 부처. 적천수에서 부부의 인연은 전 세상부터 이어진 것이다. 전 세상. 전생이라고 그러죠. 전생. 전생부터 이어졌으니까 전생에서도 부부로 있거나 아니면 아주 친근한 사람으로 있었거나 무슨 큰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이어졌거나 이렇기 때문에 전생, 이생, 후생 이렇잖아요. 그래서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쉽게 끊어지지를 않는다. 부처인연 숙세래. 그렇기 때문에 희신유의 방천자라. 희신. 희신이 바로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재가 돼야 된다 이거죠. 재와 관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재와 관이 되어야.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이 배우자 궁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배우자 궁에. 배우자 궁에 있어야 한다. 지금 이 사주는 어때요? 갑을목이거든요. 그래서 겸동력수로 이것을 분석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겸동력수로 분석을 해보면 목이 얼마냐 하면 100, 200이에요. 200. 화는 바로 얼마냐 하면 화는 220. 토는 240. 금은 바로 210. 수는 지금 30. 그래서 총 240에 얼마냐 하면 670이다 이거죠. 목일주는 자기들 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화로다가 기가 다 빠져나가고
여기도 지금 목극토로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목은 바로 약하기가 아주 말도 못해요. 아주 취약하다 이거죠. 취약하다. 그래서 이 목은 바로 원래 용신은 어떨까요? 신약하니까. 그리고 불이 강해요. 가뭄이 심해요. 가뭄이 심하니까 바로 뭐냐면 수목이 시용신이요. 수목이 시용신. 그러니까 재관은 여기에서 재관. 즉, 토, 금은 바로 귀신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이 부인은 항상 남편을 멀리 하고 싶고, 끓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희신유의 방천제라고 그랬는데, 희신이 다 멀리 가서 있잖아요. 멀리 가서. 그런데 다행인 거는 축중에 계수가 있죠. 축중에 계수. 요 계수가 있어서 일지 배우자 궁에, 배우자 궁이 자기를 도와주는 자리다 이거죠. 도와주는 자리.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나마나도 힘을 받고 목에 힘을 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불평불만을 매일 토로하면서도 부부간에 헤어지질 않고 잘 살았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무인년이 되면 그러고 이제 이 사주에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바로 연주의 오화거든요. 연주의 오화. 이 오화라는 것은 뭐냐면 식신이지만 사실은 식신은 좋은 작용이지만 식신은 좋은 작용이지만 이것이 무슨 신살로 변하느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 이거죠. 을목. 갑을은 바로 오를 만나면 홍념살이라고 그래요. 이 여자가 처음에 여기에 남자를 만나서 연애를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지금도 그 남자를 못 잊고 있거든요. 그 원인이 바로 이 홍념살 때문에 그래요. 홍념살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홍념은 허영, 사치, 음란, 부정 이런 뜻이에요. 허영, 사치, 허영에 들떠 있어요. 사치, 또 음란, 부정 이런 작용을 하는데 지금 뭐냐면 이 홍란살 때문에 이 홍념살 때문에 홍념살이 작용하는 이런 때가 되면은요 아주 얌전하게 집안에서 살림만 잘 배우고 이렇게 얌전하던 여자 저 처녀들도요 눈이 맞아가지고 담을 넘어가요. 야반 도주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도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사랑했던 애인을 잊어버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잊질 못하고 지금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그 남자 사주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 남자 사주를. 이게 부정이 아니면 뭡니까? 홍념살은 남녀 허영심이 강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원래 상관이 강한 사람들은 사치를 좋아해요. 그리고 잘난 척을 하고요. 음란하고 부정한 흉살이다. 남자는 처궁이 산란하고 첩을 넣는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여자는 기생팔자다 이거죠. 화류계 팔자다. 여자 기생팔자
팔자로서 웃음과 색을 화류게 남편 두고 정부를 따라 달아난다. 이게 홍념살이에요. 홍념살. 그런데 이 사람이 무인년, 그 다음 해가 김연년이거든요. 46세가 김연년. 그래서 무인년에 되면은 어떨까? 무인년이 되면 인호술생은 묘가 도화거든요. 묘가 도화. 인호술년이 되면 묘가 도화가 돼요. 묘가 도화가 되면 이 묘는 바로 을목의 녹이 되거든요. 녹. 녹이 되니까 여태까지는 기가 약하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대운이 뭐냐면 갑자대운이거든요. 갑목이 나타났죠. 겁재가. 그래서 여기에 갑하고 연주에 갑하고 이렇게 을목하고 힘을 발휘하는 거지. 그러니까 평상시는 참고 인내하고 속으로만 그 남자를 생각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세력이 써지는 거죠. 세력을 강하게 나타내고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거죠. 왜? 신왕해지니까. 그리고 자수가 바로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힘을 받기 시작하는데, 무인년에도 요 인에다가 을목이 뭐가 됐어요? 제왕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을 발휘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나도 힘이 생겼다.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남편을 우습게 알고 더 자기 주장이 더 세지는 거죠. 그 다음에 김연년이 되니까 이게 도화가 되잖아요. 도화의 작용이 되거든요. 여기가 지금 연주가 인호술이 되잖아요. 인호술생이잖아요. 인호술은 묘가 도화잖아요. 도화살이 작용하니까 도화살. 이 도화살도 또 홍념하고 같은 거거든요. 홍념. 도화살은 남녀를 불문하고 미색, 풍류 이런 걸 좋아한다 이거죠. 도화살은 남녀를 불문하고 미색과 풍류를 좋아하는데 주색으로 인하여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다. 음란함이 있다. 도화살은 바람기가 심하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로 무슨 생각을 가져요. 그러고 녹을 놨잖아요. 녹왕지지를, 녹과 왕지지를 지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기고만장하는 거죠. 기고만장. 그래서 자기의 이제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하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김연년에 이혼했어요. 이혼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거든요. 이혼하면. 그래서 그때 이혼을 하게 됐다 이거지. 도화와 홍념이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남편하고 이혼을 하게 되지 않으면 안 됐을까 하는 것은 이 사주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뭐가 이 사람들이 이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주일까? 바로 저 축이에요. 축이 바로 뭐냐면, 축이 관의 바로 무덤이거든요. 일지 배우자궁. 배우자궁이 계수가 있어서, 계수 인수가 있어서 나를 생해주고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지만 이 축은 바로
경신금에 금, 즉 관살, 남편이죠. 남편의 무덤이다 이거죠. 경신금은 사유축이지. 사유축. 그래서 이 축이 금의 무덤이다 이거죠. 무덤.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다가 뭐를 놨어요? 남편의 무덤을 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간명요결에 신살육신 간명요결에 보면 바로 262번에 이 번호가 다 있어요. 262번에 보면 여자 사주에서 부성님묘 남편의 별이 무덤에 들어가 있잖아요. 축에 지금 무덤이라고 그랬잖아요. 부성님묘 관성이 관성 즉 남편이 무덤에 들어가 있으면 무덤에 들어가면 원앙길입니다. 원 원앙새가 부부가 같이 사는 거를 원앙새라고 그러잖아요. 이 원앙새 중에서 남편 원앙새가 숲으로 돌아간다. 남편이 죽어서 숲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덤이 어디에 있어요? 산속에 있잖아요. 이게 숲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때 이혼을 한 거예요. 김효년에.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첫째, 연주 홍념이 작용하잖아요. 홍념이 있어서 일찍 애인과 연애를 하고 지금도 그 애인을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애인은 어떻게 됐어요? 공망이 돼서 인연이 이어지지 못했죠. 그리고 김효년이 되자 홍념의 도화가 임하고 연약한 일주가 묘인의 노광을 놓아서 목은 강하고 금은 약하여 목견능령 금자결이로.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하면 금은 스스로 약해진다 이거죠. 약해진다. 왜? 인과 묘에 여기는 금이 절이 되고 여기는 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금은 약해져요. 그러기 때문에 남편도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이혼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축에 금의 무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남자를 하나 봐달라는 거예요. 1953년 5월 26일 사시생이에요. 사시생. 그러면 여기다가 남자 사주를 하나 써볼게요. 계사. 계사무.
정사. 이런데 바로 토가 얼마냐 하면 330. 금이 60. 수가 100. 목이 제로. 그 다음에 화가 410. 그래서 740에 160이죠. 자, 여러분이 이 사주를 한번 보시면 이 사주에 여자가 어디 있어요? 계수 이거잖아요. 계수인데 무게합. 요게 나잖아요.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합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랑하는 애인을 뺏길 수 있는 팔자죠. 사랑하는 애인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를 그럴 팔자다. 그리고 사주가 어때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오히려 이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더 불행했어요. 여기 들어가서 살 수가 없잖아요. 불이 지금 410이고 토가 330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를 딱 보면 뭐가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황무지예요. 사막이에요, 사막. 비도 안 오고, 요 비, 계속 요거 하나 되잖아요. 무게합화, 화로다가 변해버렸잖아요. 이런 남자를 못 잊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남자는 아무리 좋아도 잃어버려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남자하고 헤어진 거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돼요. 이 부인이 말하길 이 남자는 내가 어렸을 때 철없는 때에 좋아했던 남자친구예요. 우리 둘이는 좋아했는데 우리 집에서 반대하여 서로 왕래하며 지내다가 내가 현재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지요.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요거하고 합해서 연하를 했는데 여기서 중간에 하나 들었잖아요. 이게 합해서 데려갔잖아요. 바로 이 사주하고 똑같잖아요.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까지 결혼하지 않았어요. 왜? 결혼하지 할 수가 없어요. 여자가 없잖아요, 여자가. 여기에 어떤 여자가 여기 들어와서 살겠어요. 이렇게. 사유추고 도화잖아요. 여기도 도화. 도화가 중중하잖아요. 어떤 여자가 이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여성을 원망하면서 홀로 살아가는 남자들이 많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를 하겠죠? 옛날에 애인, 뺏긴 애인, 그 애인 하나만을 생각하면서 살겠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중매의 신인, 중국 사람들은 월하노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중매를 하는 신은 바로 월하의 노인. 달이 청명하게 밝았는데 거기에 노인이 앉아갖고 실과 실을 청실홍실 하잖아요. 청실과 홍실을 서로 이어서 부부의 인연을 맺어주는 그 노인이 있어요. 맺어주는 끈이 착오를 일으킨 것이 결과일 것이다. 둘이는 좋아하나 가족들이 반대하여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그런 남자다. 이거죠. 그러고 이제 이 사주로 이제 돌아오면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사람하고 결혼을 안 한 것이 아주 천만다행이었다. 오히려 결혼을 했으면 아마 꿈은 다 사라지고 불행했을 것이다. 그러고 이제 요 을축일주를 보게 되면 51세부터 계해대운이 들어오거든요. 계해대운.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에 바로 뭐가 들어있어요? 목이 들어있고 여기도 수가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희신이 다 들어왔죠. 희신. 그래서 이때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한다 이거죠. 대운에 접어들어 계수 정제의 계수 편인이죠. 편인이 들어오고 요거는 바로 정인이 들고 신약한데 수대운이 들어왔잖아요. 수가 들어와서 좋다 이거죠. 그러고 48세 경지 49세 신사 경금 바로 정관 편관 이런 운들이 들어와서 인연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여자의 관상을 보게 되면 15세는 연상과 수상이다. 산근이 풍령하고 연상과 수상이 곧고 굽은 곳이 없고 삐뚤어지지 않았고 무늬도 없고 사마귀도 없다. 그러니까 산근, 수상 산근, 연상, 수상 이렇거든요. 코 위에 이제 요 부분인데 연상, 수상 이런 데가 곧고 어떠냐 하면 연상과 수상이 곧고 굽은 곳이 없고 삐뚤어지지 않았고 무늬도 없고 사마귀도 없이 색이 선명하여 관상법에 합당하다. 관상법. 45세가 바로 뭐냐면 연상과 수상인데 연상 수상이 바로 길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주운한이 45세가 지금 일주운한이잖아요. 연주는 바로 1에서 16세, 17에서 32세, 33에서 48세잖아요. 그러면 45세가 일주운한에 들어왔으니까 희신운에 들어왔잖아요. 희신운에. 그렇기 때문에 그 관상도 지금 거기가 합당하다 이거죠. 그리고 눈이 크지도 적지도 않고 두 귀의 결함이 없고 윤곽이 뚜렷하고 분명하다. 관상은 평온한 감을 주고 있는데 관골은 바로 광대뼈죠. 광대뼈에서
어디까지? 간문에 이르는. 간문은 바로 이것을 어미라고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궁이에요. 이것은 부부궁을 말하는데, 부부궁을 말하는데, 여기에 간문에 의해서 홍염색이 들어있다 이거죠. 홍염색. 홍염색이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발그레한 색깔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염색은 결혼 여성들에게서 드물게 보인다. 두 눈가에도 어두운 기색이 보인다. 눈가에도, 눈가가 바로 부부궁이거든요. 어두운 기색이 보인다. 왜? 부부가 이별했으니까요. 이것은 가정이 불안하고 화목하지 나타나는 기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관상도 바로 이제 운세는 길어지기는 하지만, 운세는 좋은 운세가 들어오기는 했지만, 결혼은 파탄이 일어나서, 즉 자기가 자기의 기분에 의해서 너무 기고만장해서 이때만 조금 참았더라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결혼을 이혼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혼을 하고 나서 옛날 생각이 자꾸 나서 더 괴롭다 이거죠. 그래서 이혼이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은 그 당시만 잠깐 참으면 바로 일시적인 분노를 참음으로 인해서 미래의 행복이, 그리고 이 여자는 앞으로 이제 좋은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좋은 인연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 사람들이 재결합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주에 있는 이러한 공망의 작용과 요 부성인묘의 작용, 이런 것들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